이제부터는 외교안보 소식 핵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와 6위 김정은 위원장 진짜 배기 싸움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급한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최근 우리와 미국에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만에 북한에서 내로라는 전투기들을 총집합시켜 에어쇼를 열었습니다. 이틀 뒤에 낙하산 침투 훈련도 함께 말입니다.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재원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인민군 군들의 정치 사상적 전투 도덕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윤근 대표님. 네. 한미 공중훈련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2년 만에 에어쇼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저희는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참관, 첫 번째 에어쇼, 그리고 이제 전술 전기 훈련, 그러니까 폭격 훈련이었는데 그것은 참관이라는 것을 이름을 달았고 이틀 후에 이제 낙하산 타고 항공 저격에단 그 특수부대들이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도 현장 지도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오늘부터 비질런트 에이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축소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응해서 미리 이미 기계획된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취소됐지만 그래도 강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옆에 나오는 영상 참매 1호를 호위하고 있는 이 미그 29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북한에서 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신 대표님. 네. 근데 미그라는 단어 자체도 네. 조금 예전 모델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구형 전투기들이 북한에 구형밖에 없는 겁니까? 미그는 예전 전투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미그는 전투기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 이름이 미그거든요. 예. 미코얀이라는 데인데 미코얀하고 그라우노비치라는 데인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전투기인데 가장 새거가 바로 미그 29예요. 저 미그 29는 1989년도부터 1992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새 전투기가 30년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투기가 30년이 된 건데 북한은 가장 새 전투기가 30년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 또는 한미연합 공군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노후된 공군력이 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네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에어쇼에서 5개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미그 29 전투기만 무장을 하지 않은 이른바 깡통 상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신 대표님. 네. 왜 무장도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겁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미그 29는 제공 전투기입니다. 네, 적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훈련은 폭격을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첫째 하지 않았고, 둘째, 미그 29는 북한에서는 저 미그 29를 상대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참매 1호를 호위해서 편대 비행을 같이 이제 했던 게 미그 29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미그 29가 단거리 미사일을 달고 참매 1호를 격추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암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미그 29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 그 미그 29도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미그 29를 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북한 공군에 없으니까 그 미그 29는 김정은을 호위하지만 무기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김정은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군대인 공군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웅평 내위 이런 탈북 가능성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부분도 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용평 대위는 이제 미그 19를 몰고 왔는데 예. 그때 하고 저 미그 29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미그 29가 예를 들어서 이른바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저 비행장에 있는 어떠한 전투기도 미그 29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무장 상태로 그렇죠. 에어쇼를 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전투 비행술 대회, 그러니까 에어쇼를 마친 이튿날에는 낙하산 부대를 찾았는데요.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발견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군 행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많아서
제가 제목으로도 좀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낙하산 부대를 일컬어서 진짜 배기 싸움꾼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게 낙하산 부대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번에 직접 밝혔습니다. 항공저격 여단. 그러니까 북한은 공군을 공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론 해군에도 해군 저격 여단이 있지만 공군에도 한 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이 저격 여단은 주로 낙하산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 후방에 침투해서 비행장이나 레이더나 또 무슨 여러 가지 군사 기지들을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앞에서 보여준 그 에어쇼도 역시 우리 F-35A가 대한민국 공군에 들어오면 예. 북한이 열세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래식 전력을 저 항공 육전대 낙하산 부대를 침투시켜서 비행장을 파괴하거나 이런 행동으로서 제압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 낙하산 부대를 방문했는데 직접 항공 저격 여단이라고 밝혔고 실제 사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절반은 공군이고 약간 절반 안 되는 사람들은 육군입니다. 계급장을 파랗게 다른 사람은 공군이고 빨간 계급장을 다른 사람들은 공군이 아닌 저격여단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저 부족한 역량을 다 긁어 모아서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그 이벤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선생님 하나 더요. 여기에 낙하산 부대에 여성 군인들도 있다는데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과거에 이제 그 목란꽃 중대라고 여성들이 낙하산을 침투해서 역시 여성만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엔 등장하지 않아서 그 부대가 축소됐는지 뭐 재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자살 특공대다 일종의 총폭탄 정신에 의해서 뭐 좀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다. 그래서 비행기를 갈 때는 폭탄을 잔뜩 싣고 가고 돌아오지 못해도 좋다. 이런 걸 이제 김정일에게 편지를 올리고 그래서 다시 여성부대가 확산이 됐는데 지금 이 공군들도 북한의 그 미그 15기, 21기, 19, 21기도 거의 아날로그 방식인데 저 여성 조종사들은 거의 그 아날로그식 미그 15기를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우리와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인데 미국의 움직임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하고요. 그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이 내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돌파구를 김정은 위원장으로 찾는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그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뤄진 지역의 어떤 선거에서 잇따라서 공화당이 패배를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세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 예. 뭔가 성과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이제 절실히 느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김정은한테 다시 트위터로 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주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즉, 회담을 해봤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그 적극적인 양보안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어떤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는 어떤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뭔가 하여튼 하기 위한 정책의 어떤 제스처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북한과 우리 미국 뭔가 각기 셈법은 다른데 북한이 좀 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